개인회생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할 수 있으며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의 절차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작됩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되고 금지명령 신청, 보전권고, 개시결정, 채권자 집행, 인가결정, 면책 및 면책 결정으로 개인회생이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 안준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회생 절차와 각각의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상담 및 서류 제출 단계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 목록을 받게 됩니다. 서류 준비는 보통 주민센터, 세무서,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은행, 카드사 등 준비할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서류 준비 단계가 보통 2, 3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준비한 서류를 대리인이 마무리할 때쯤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부채증명서는 신청인이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지만 보통 수임료를 내고 대리인 사무실에 맡기면 다 알아서 발급해줍니다. 다만 이게 사무실에서 직접 발급받는 게 아니라 보통 발급 대행을 시키므로 채권사가 많을수록 부채증명서 발급은 더 오래 걸린다고 봐야 합니다. 통상 5일 정도 걸립니다. 신청서 제출 단계입니다. 서류를 대리인 사무소에 전달하고 통상 2, 3주의 정리기간을 거치면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부여되고 보통 사건번호만 부여가 되어도 대부분의 카드사와 금융권에서는 추심활동을 멈춥니다. 그 다음 단계는 중지명령, 금지명령 단계입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동시에 중지명령, 금지명령을 신청하므로 통상 일주일 이내에 그 결정이 나옵니다. 금지명령이란 신청인에게 추심을 금지한다는 명령이며 중지명령이란 신청인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중지하라는 명령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카드사나 금융권에서는 추심활동을 하는 것이 불법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금지명령은 신청한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2번 이상 남용해서 신청한 경우에는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는 보전권고 단계입니다. 금지명령 이후에는 보전권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전권고는 법원에서 이 사건 채무자가 채무를 탕감받을 만한 사람인지 질문을 하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신청인에게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물어보는 것이지요. 보전권고에는 채무 50만 원 이상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 사용처가 정당하지 않다면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최근에 돈을 빌린 것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그 도표를 그려 설명을 하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최근 아파트를 처분한 내역이 있다면 그 대금을 소명하고 정당한 사용처가 아니라면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등 변제율을 높이는 식으로 보전명령이 이루어집니다. 대리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바로 보전권고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 법원을 설득해야지 변제 금액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의구심을 풀리지 않는다면 2회, 3회 보전권고가 계속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많이 소요되는 단계입니다. 대리인은 채무자의 변제금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보전권고에서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변제 금액을 최대한 줄여야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듭니다. 보전권고를 제출하고 그 다음 단계는 개시결정 단계입니다. 개시결정이 나왔다면 이미 구분응선을 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개시결정은 법원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신청서를 받아주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궁금한 것이 없고 채무자가 제출한 서류를 인정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신청서 접수 후 90일 이내에 첫 번째 변제 기일을 정해서 변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개시결정이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개시결정이 났다고 하면 그 전 3개월 시점부터 납부 금액을 한꺼번에 내야 합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변제금 납부 시점부터 채권자 집행 날짜까지 쌓인 변제금을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기 전에 꼭 납부해야 하므로 신청서 제출 후 변제금을 매달 모아두셔야 합니다. 다음 단계는 채권자 집회 단계입니다. 채권자 집회는 법원에서 판단한 변제금과 변제 기간에 대해 채권자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자리입니다. 채무자는 월 변제금을 매달 납부했던 안 했던 채권자 집회에 무조건 나가야 하며 이외에 미참석 시 개인회생은 기각이 납니다. 따라서 무조건 참석을 해야 합니다. 채권자 집회는 채권자는 거의 참석하지 않고 채무자 40~50명이 동시에 출석하고 출석 체크 정도만 하고 주의사항 안내하고 변제금 납부가 안 되는 사람들 언제까지 내라는 말 정도만 하고 15분 내외로 채권자 집회는 끝이 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인가결정 단계입니다. 인가결정은 최종적으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받아주겠다는 최종 결정입니다. 개인회생 변제 기간에 동의를 하고 변제 금액을 확정하겠다는 법원의 결차입니다. 채권자 집회에 무사히 다녀오셨다면 보통 2개월 전후로 인가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이 인가결정이라면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이 모두 실효되므로 압류되었던 통장을 다시 사용하려면 집행해제 절차를 거치며 사용할 수 있고 아파트가 강제경매가 들어갔다면 경매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단계는 면책 신청 단계입니다. 변제기간 동안 열심히 변제금을 갚으셨다고 개인회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 면책 신청을 해야 합니다. 법원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모두 납부했으면 나머지 채무에 대하여는 더 이상 갚을 책임이 없다는 면책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의뢰했던 사무소에 요청을 하시면 소정의 비용을 받고 진행을 해주기도 합니다. 법원에서는 면책 결정을 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를 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서는 확인을 하고 채무자의 채무 정보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다시 신용을 올리면 됩니다. 신용은 6개월에서 1년 동안 관리를 하면 정상적인 신용으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개인회생 절차는 7가지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추심하지 말라는 금지명령을 내리고 법원에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보전공고를 이행했다면 신청인의 개인회생 신청을 얼추 받아들이겠다는 개시결정과 형식적인 채권자 집회 기일이 지나고 채권자가 변제 수행을 제대로 할 것인지 3개월 동안 모아놓은 변제금을 납부하면 최종적으로 몇 개월 동안 월 변제금 얼마를 납부하는가라는 인가결정을 하고 남은 변제기간 동안 변제금을 성실히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는 탕감받는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 제출 단계부터 개시결정까지는 통상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소요되고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신청서 제출부터 인가결정까지는 6달에서 9달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이 소요되는 시간도 법원마다 다르고 같은 법원일지라도 제품마다 다르고 보존공고 이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절차와 각각 단계에서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